안녕하세요. 황혼 이야기 채널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늦은 사랑, 노년의 외로움, 그리고 삶의 희망에 대한 실화,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치유되는 이야기로 함께해요. 이제 가을비가 툭툭 떨어지는 창가에서 늙은 몸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그 떨림을 상상해 보세요. 늦은 나이에 불현듯 솟아오르는 온기, 피부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 감각, 숨이 가빠지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순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비가 툭툭 떨어지는 가을 오후, 창가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쥔 채로 올해 21살 윤금자입니다. 내 삶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전부터 이미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4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비처럼 끈질기게 떠오르며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늙은이의 외로움을 누가 이해할까요? 창틀에 손을 대니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어 남편 곁에서 보낸 세월처럼 차디찼습니다. 따뜻한 손길 한 번 없이, 사랑의 말 한마디 없이 20살에 결혼하던 날이 선명합니다. 남편은 엄격한 사람이었고 늘 나를 업신여겼어요. 왜 이렇게 느려 밥값도 못해?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곤 했죠.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내 마음은 늘 외로웠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며 자전거 타고 마을 구석구석 편지를 나르다 보니 그 일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낡은 종이 냄새, 흙길 위 바퀴 소리, 그런 것들이 동반자였죠. 남편이 병원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사랑의 말 없이 떠났습니다. 장례 후 집은 고요하고 먼지가 쌓였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복지관 봉사로 빈자리를 채웠죠. 비 오는 오후면 외로움이 더 커져. 내 인생에 기회가 남았을까 자문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사랑은 젊은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슬픔 때문이었죠. 설렘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장 봉사 후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우산을 건네며 따뜻한 목소리로 함께 쓰실래요? 서울에서 은퇴한 전기 기술자 김인철 씨였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관심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어깨가 젖자 그의 손이 살짝 닿았고 그 온기가 퍼지며 뺨이 붉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드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직 망설이지만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렇죠. 늦어도 작은 손길 하나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가을비가 후드득 내리는 오후, 저 71세 윤금자는 버스 정류장에 쪼그려 앉아 복지관에서 받은 김치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비가 얇은 외투를 뚫고 스며들어 뼛속까지 한기가 느껴졌어요. 외로움은 늙은 뼈마디에 깊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 큰 우산을 든 한 노인이 옆에 앉더니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고요를 깼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같이 우산 쓰실래요? 그 순간 50년간 식어있던 제 심장이 낯선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류가 피부를 타고 흐르는 듯한 설렘이라 부를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이 가지런한 노인의 온화한 눈빛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을 김인철이라 소개했죠. 제지요. 서울에서 전기 기술자로 은퇴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방금 나왔어요. 김치 봉지를 보니 같은 봉사를 하셨나 싶네요. 그의 미소에 눈가가 살짝 주름졌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낯선 이와 대화하는 게 익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비 오면 젖기 쉬운데. 저는 작게 속삭이듯 대답했죠. 아니요, 깜빡했어요.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레 비를 막아주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따뜻한 관심에 몸을 맡겼어요. 우산 아래
비 내리는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어색한 대화를 나눴죠. 그는 서울 생활, 암으로 잃은 아내, 해외에 있는 두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집은 넓었지만 텅 비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으러 이 마을로 돌아왔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짧게 제 이야기를 꺼냈죠. 예전 우체국에서 일하며 자전거로 마을을 누비던 때 흘길 위 바퀴 소리와 낡은 편지 냄새가 유일한 친구였던 시절을요. 마을 어르신들이 말하던 그 유명한 우체부 아가씨가 금자씨 아니셨어요. 그가 웃으며 묻자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의 손에 눈에 띄는 긴 흉터가 있더군요. 손등에서 손목까지 이어진 힘든 세월을 말해주는 흔적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 비가 제 어깨에 튀었어요. 그는 허둥지둥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며 중얼거렸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좀 덜렁거려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몇 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 때문이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김치 봉지를 들어주며 저를 배웅했고 빗속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뺨이 홍조로 물들어 있더군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설렘이야 스스로 묻고는 쑥스러웠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비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 인철 씨를 떠올렸어요. 이런 늙은이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그의 손이 스쳤던 그 온기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복지관에 더 자주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때론 뜻밖의 비가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지던 날, 저 윤금자는 뜻밖에도 김인철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찌개 참 맛있네요. 금자 씨가 만드신 건가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뺨이 20대 소녀처럼 달아올랐어요. 71세의 나이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이 느낌은 대체 뭐지? 마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먼지 속에서 깨어나는 듯했어요. 그의 눈가에 잡힌 주름과 부드러운 미소가 제 가슴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죠.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인철 씨와 자주 마주쳤어요. 우리는 전등을 고치고 밥을 짓고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눠드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밤새 뜨개질에 짠 남색 목도리를 그의 가방에 몰래 넣었어요. 추울 때 두르세요. 쪽지에 적으며 심장이 떨렸죠. 다음 날 그는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따뜻하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의 손이 목도리를 매만지는 모습에 제 얼굴이 다시 붉어졌어요. 그는 낡은 우표 한 장을 건넸죠. 옛날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에 붙었던 거예요. 금자씨 생각났어요. 그 작은 선물이 제 가슴을 간지렸어요. 우체국 시절 자전거를 타며 편지를 나르던 젊은 날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고개산으로 산책을 갔어요. 오솔길을 걷다 그가 제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인철 씨,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금자 씨, 손도 따뜻해요. 그는 말더듬증 때문에 군대에서 힘들었던 시절 아내가 매일 책을 읽어주며 고쳐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털어놓았죠.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제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지 않았어요. 늘 혼자였죠.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속삭였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철 씨가 사다리에서 전등을 고치다 휘청했어요. 놀라 다가가니 그는 손을 문지르며 웃었죠. 가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나이 들면서 그래요. 그의 손등에 깊은 흉터가 보였어요. 전기 작업하다 화상 입었어요. 이제는 감각이 무뎌지는 게 더 문제죠.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만졌어요. 굳은 살과 흉터. 그 안에 담긴 그의 인생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의 눈을 보니 내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았어요. 금자씨,
뜨개질 좋아하시죠? 그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겨울이면 목도리나 장갑을 떠요. 별거 아니에요. 멋지네요. 저는 그런 세심한 일은 못해요. 그가 솔직히 말하며 웃었죠. 별이 빛나는 밤. 복지관 벤치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눴어요. 인철 씨, 이렇게 늙은 나이에 설렐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금자 씨,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 순간 50년간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복지관에 갈 때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장롱 속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이 설렘이 뭔지 아직은 두렵지만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죠. 한 번의 손길이 외로움을 녹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어요. 윤금자가 노년에 꽃을 피웠대. 그 김인철이란 사람은 사기꾼이라던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71세의 저. 윤금자는 김인철 씨와의 설렘을 막 키워가던 중이었죠. 복지관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 손을 맞잡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의 손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진짜였을까? 아니면 늙은 나를 속이려는 연극이었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제 심장은 의심과 설렘 사이에서 쿵쾅거렸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이웃 박말순 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금자 씨, 그 인철이란 사람 조심해요. 옆 마을 사람 말로는 서울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쳐 왔다더라.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고로 가득했어요. 연애만 하다 돈을 뜯어내고 떠난대. 벌써 3번째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철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서울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는지, 그의 흉터진 손이 말해준 이야기가 진실인지. 그날 밤 그가 전화했을 때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복지관에도 다른 시간에 갔죠.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박말순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그가 내 노후 자금을 노리는 거라면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칠 후 제 집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정성스레 만든 나무 액자와 50년 전 소인이 찍힌 우표, 그리고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금자 씨,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걱정됩니다. 연락 주세요. 인철 올림.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용기를 내어 아들 정민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엄마 부탁이 있어. 김인철이란 분 서울 한전에서 일했다는데 알아봐 줄 수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가 많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다니. 사흘 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그분 알아봤어요. 한전 기술자 맞아요. 근데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당하셨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투자 사기로 돈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오셨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인철 씨를 오해한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복지관 관장님께 물어보니 그는 마을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기꾼이라니 터무니없어요. 그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인철 씨를 보았어요. 금자 씨, 괜찮으신가요? 너무 걱정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집으로 초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죠. 소문에 흔들렸던 마음까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사기를 당한 게 사실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 외로움에 속았죠. 저축을 다 잃었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금자 씨가 소중해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마당 의자에 앉아 별빛 아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손을 잡으니 온기가 다시 전해졌어요. 소문은 거짓이었고 사랑은 진실이었어요. 외로움을 녹이는 손길.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문 앞에 젖은 옷을 입고선 김인철 씨의 모습이 제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금자 씨, 더 이상 헤어지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죠. 저 71세 윤금자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마치 젊은 날의 설렘이 되살아난 듯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아 따뜻한 온기가 전신을 감쌌어요. 5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나이든 몸의 어색함도 주름진 피부의 부끄러움도 그의 눈빛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인철 씨의 집은 햇볕이 잘 들고 마당이 있어 텃밭을 가꾸기 좋았죠. 아침이면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엔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손을 감싸면 세상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의 집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금자 씨, 손맛이 정말 좋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남편에겐 들어본 적 없는 칭찬에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나눴어요. 45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손을 잡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털어놓자. 그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온기가 제 가슴을 채웠죠. 그러던 어느 아침, 딸 미영이가 불쑥 찾아왔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인철 씨와 미영기의 눈이 마주쳤죠. 엄마, 저분 누구세요? 미영기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김인철 씨,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예요. 제가 우물거렸어요. 남자 친구시죠?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인철 씨가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영 씨, 저는 금자 씨와 특별한 사이예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미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좋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미영이가 덧붙였어요. 근데 오빠가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막내 아들 수민이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남자를 만난다던데요? 이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그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수민아, 엄마 행복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영이가 끼어들었죠. 오빠, 엄마도 사람이라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방은 조용해졌어요. 수민이는 결국 전화를 끊었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인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금자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두려움을 녹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 약속했죠. 함께 살아요.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늦은 나이의 친밀함은 죄가 아니라 외로운 영혼을 치유하는 따스한 손길이에요. 벚나무 아래. 김인철 씨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금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 순간 71세의 저 윤금자는 마치 20살 소녀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온기는 마치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녹이는 햇살 같았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이렇게 설레게 만들 수 있구나. 그의 눈빛을 보며 새삼 깨달았어요. 주름진 손, 흉터진 피부, 그 모든 게 그의 진심 앞에선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이면 마을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웠죠. 매일 밤 우리는 작은 행복을 세어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금자 씨가 끓여준 미역국이 최고였어요. 그가 웃으며 말하면 저는 대답했죠. 인철 씨가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준 게 고마웠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쌀 때마다 50년의 외로움이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하루 종일 손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밥을 먹고 산책하고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서도 서로를 기다렸죠. 금자 씨,
손이 내 몸의 일부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복지관 강당에서 마을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모였죠. 저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인철 씨는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만들어줬고 복지관 관장님이 주례를 서셨어요. 두 분의 인연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관장님의 말에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인철 씨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온기가 제 전신을 타고 흘렀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수민이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식전에 인철 씨와 단둘이 이야기했다더군요. 수민 씨, 저는 금자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수민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식이 끝난 후 수민이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엄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인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결혼 1주년. 우리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소망을 적었어요. 제주도 여행, 손주들과 캠핑, 도자기 배우기, 그리고 하루 종일 손잡기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날 우리는 정말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그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하루 종일 손잡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놓으면 뭔가 잃은 기분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그의 미소가 별빛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인철 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감기겠죠.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불안으로 쿵쾅거렸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요. 늦게 맺은 맹세는 짧아도 깊이로 빛나죠. 하지만 그 온기가 영원할까? 작은 기침 소리가 제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한밤중 김인철 씨의 거친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 71세 윤금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둠 속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심장이 쿵쾅거리며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괜찮아요. 금자 씨. 그가 힘겹게 속삭였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물을 가져다 주고 등을 두드렸지만 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결국 119를 불렀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갈랐죠.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온기가 돌아오길 빌었어요. 그 손, 50년의 외로움을 녹여준 그 따뜻한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이 의심됩니다. 연세가 있으니 입원하셔야 해요.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인철 씨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금자 씨, 괜찮아요. 그가 마스크를 벗으며 힘겹게 말했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레 말을 이었어요. 듣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나이에 언제든 이별이 올 수 있어요. 난 두렵지 않아요. 당신 덕에 내 삶의 마지막이 행복했으니까.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인철 씨, 그런 말 마세요. 이제 우린 제주도도 가고 도자기도 배울 거예요. 제가 울며 말했죠. 그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약속해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이 손의 온기를 기억하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창밖 별을 세웠어요. 제발 인철 씨를 데려가지 마세요. 기도했지만 별은 그저 반짝일 뿐이었어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의 첫 만남, 손을 잡던 산책, 결혼식의 맹세, 너무 짧았어요.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죠.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상태가 안정되셨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인철 씨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다시는 날 두고 가겠다는 말 마세요. 아직 해야 할 소망들이 많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스친 그림자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상태가 나아졌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아침을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은 미뤘고 대신 마당에 벚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햇살을 쬐었죠.
봄이 오면 이 나무에 꽃이 필 거예요. 그가 앙상한 가지를 보며 말했어요. 함께 볼 수 있겠죠. 제가 묻자 그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하지만 그의 기침은 가끔 다시 돌아왔고 저는 불안에 떨었어요.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금자씨,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병석에 있을 때 충분히 곁에 있어주지 못했거든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니 그의 상처가 제 상처와 닿는 듯했어요. 인철 씨, 사랑은 용서와 새 시작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자격이 있어요. 사랑은 짧아도 영원히 남아요.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죠. 그 그림자 속에서도 그의 손의 온기는 제게 희망이었어요. 벚나무 아래 저 71세 윤금자는 인철 씨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금자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행복으로 채웠어요. 그의 글씨에서 온기가 느껴졌죠. 심장이 쿵쾅거리며 아팠지만 그 안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인철 씨가 떠난 지 1년, 벚꽃은 더 화려하게 피어났고 그의 손이 닿았던 그 온기는 제 가슴에 영원히 남았어요. 홀로 남은 이 순간. 그의 사랑이 제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딸 미영이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푸른 바다 앞에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죠. 인철 씨, 우리 첫 번째 소망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미영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새아빠와 대화하고 있죠?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답했어요. 그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영이가 미소 지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아빠랑 마음속으로 대화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간직하는 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제주도의 햇살은 마치 인철 씨의 손길처럼 따스했어요. 바다를 보며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인 듯했어요. 복지관에서 노년의 사랑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북돋웠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인철 씨가 옆에 있는 듯했어요.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금자 씨, 이렇게 아픈데도 다시 사랑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죠. 네. 1000번이라도 인철 씨의 손을 잡을 거예요. 짧아도 그 깊이는 영원하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졌고 많은 이들이 새 관계를 시작했죠. 매일 아침. 저는 인철 씨가 만든 나무 조각을 만져요. 두 손이 맞잡힌 모습. 그의 온기가 담긴 그 조각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인철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창밖 벚꽃을 보며 속삭였죠. 어느 날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로 이사 온 가족의 아이들이 벚나무 아래서 놀고 있었죠. 그 웃음은 인철 씨가 심은 나무 아래 새 생명을 피우는 듯했어요. 수민이가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인철 아저씨가 마지막에 제게 부탁했어요. 엄마,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 이제야 그 말이 이해돼요.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고 그 온기에 눈물이 흘렀어요. 인철 씨가 떠난 후 텃밭엔 그가 심은 토마토와 오이가 열렸어요. 가을 단풍, 겨울 첫눈, 그리고 다시 봄, 벚나무는 더 크게 자랐죠. 그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하며 말했어요. 사랑은 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온기를 평생 간직하는 거죠. 인철 씨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따뜻함은 영원히 남았어요. 다음 생에서도 그의 손을 잡고 싶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사랑의 유산은 희망이에요. 한 번의 손길이 50년 외로움을 녹일 수 있죠. 당신의 손도 언젠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거예요.